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 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세금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 텍스 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진입니다. 회계사 또는 이제 세무사분들을 만나면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참 어려운데 회계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나 싶거든요.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죠. 저는 꼭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당장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자세히 보면 최적의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훗날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유사업체에서 세무계에서 사서 비용 처리한다든가 훗날 세무조사 나와서 추징 세금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의 경우는 흔치 않게 생기는 거래인데 전문가 상담해서 공문서나 계약서나 등등을 꼼꼼히 진단하면서 결론을 내주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속이나 이제 증여 이런 거는 자녀에게 재산을 뭔가 물려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뭘 많이 고민하시나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너무 높다. 또 세금도 참 많다. 그리고 어떻게 승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승계하면 좋으냐. 사실 이 부분은 노하우 있고 세무 전문가 중 서로 차별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짧게 좀 드리면 토지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넘겨주는 게 낫고 아파트를 만약에 넘겨주고 싶다. 감정가로 평가해서 넘겨주면 절세 혜택이 좀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서로 교환할 상황이라 그러면 일반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하면 훨씬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업은 생물이고 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 승계해주면 좋은데 낮을 때는 회사가 어려울 때이므로 세금 부담하고 자녀에게 집만 떠넘긴 효과도 있는 경우가 되고요. 이제 흥할 때는 주가도 높기 때문에 세금을 높게 부담하고 승계했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회사가 악화되게 된다면 자녀에게 집만 떠넘긴 효과가 되죠. 상세히 진단해서 향후 성장할 가능성 판단해보고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너무 높은 가치일 경우 별도 진단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찾아서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승계 이후에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수께서는 물론 개인도 하시겠지만 주로 고객이 기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세무와는 좀 다를 텐데 요즘에 기업의 세무 상담 화두는 뭔가요? 명의신탁과 가지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명의신탁의 경우 이제 주식을 실제 주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이름 대신 친구 이름으로 주식을 등록했다면 이게 명의신탁이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길 경우 증여세 또 양도세 같은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법인 회사에서 대표나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어떤 영수증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경우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를 부담하면서 세무조사 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 만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고수께서 상담을 하신다는 거는 뭔가 이제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기까지 절세해 봤다. 명의신탁 주식은 대부분 이제 회사 설립 초기 대주주나 설립자가 자기 명의로 하기 힘든 상황일 때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수년, 수십 년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회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명의자에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명의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이 생기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본래 자기 소유라 무상으로 회수하게 된 증여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명의신탁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또 행방불명이 된다면 회수하는 데 또한 많은 애로가 생깁니다. 이때에도 회수하려면 똑같이 명의자에게는 양도세가 그리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때는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납세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을 소요하면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세청 조사관이 이것들을 다 수락하면 좋겠지만 그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그래 네 거야 라고 묵인하는 방법으로 숭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빌미로 삼아서 서로 짜고 이길 수밖에 없었다 부인한다 하거든요. 실제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실명전환 제도를 뒀어요. 이 과정에서도 명의신탁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명의신탁 과정 대부분 그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은데요. 어떻게 처리해요? 고객 각자의 상황에 면밀히 이제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데 최근 제 사례에 의하면 명의자에게 나올 양도소득세를 전부 없앴고 또 본래의 소유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증여세도 전부 없앴습니다. 담당 국세조사관도 인정하고 소재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 한 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상속세 신고 업무 및 조사 업무를 제가 하게 됐는데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추가적인 세금도 없이 해결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 잘 해결이 됐네요, 다행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고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표들은 대부분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그리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약 한 27.5%를 부담하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의 자금을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율 27.5%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담하고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절세를 진행하신 사례가 있겠죠? 가지급금을 상여로 해석해서 이를 방어했는데 법인세, 부가세, 상여처분 등 모두 다 세금을 영원으로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네. 김대중 고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이렇게 어려운 건들을 해결하고 그 세금을 없애준 상황에서 의뢰인들한테 이익을 많이 준 경우 또 그 위기를 넘겨준 경우라고 봐야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절세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절세에는 가장 큰 기준이 법이기 때문에요. 법규 및 판례를 꼼꼼히 조사해서 어디 멀리서 찾지 마시고 법적으로 허용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